투자금 대비 수익성이 좀 아깝다 이랬었거든요. 요거를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롯데캐슬 레전드랑 DIL이랑 얘가 거의 유사입지단 말이에요. 유사입지면 얘들은 이제 연식 보정을 해주면 이제 얘가 비싼지 DIL이 비싼지 롯데캐슬이 비싼지 혹은 어디가 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전드가 보면 이제 지금 9년차 아파트입니다. 9년차. 그리고 DIL이 27년에 들어옵니다. 그럼 1년 뒤에 들어오니까 이 두 아파트는 10년 차이가 납니다. 10년. 그리고 아파트는 1년에 2.5%씩 건물분이 감가가 됩니다. 2.5%. 그래가지고 10년이면 25%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이 두 아파트는. 예. 그러면 레전드가 이제 보면 7억 9,333만 원이 평균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9333이 평균 가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DIL이 25% 비싸야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1.25 딱 하면 평균 DIL이 이제 9억 9천이 돼야 됩니다. 9억 9천. 근데 그 반면에 이게 호갱노노 시세가 안 맞겠지만 DIL이 8억 5천이에요. 그러면 얘가 저렴한 겁니다. 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산의 거래량을 보시면 이제 최근 7일간 거래량이 1024건으로 거래량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경상남도입니다. 역시나 경상남도가 치고 가고 있고요. 서울도 거의 1100건 정도 되다가 이제 1478건으로 조금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거래량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거래량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리치고에 들어와요. 리치고에 들어오고 여기서 지역 분석에 들어옵니다. 시도별 시황 분석. 여기서 이제 서울을 먼저 찍어 볼게요. 서울을 보고 이제 거래량을 봅니다. 쭉 내려오면 거래량이 있거든요. 그럼 10년 평균을 봅니다. 서울은 10년 평균 5,327건이 10년 평균입니다. 그러면 월 거래량이 10년 평균 5,300건이니까 우리는 주간 동향이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해보면 되겠죠. 대략. 그러면 5,327 나누기 4 하면 서울은 보통 이제 1,300건 정도 되면 이제 10년 평균 거래량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봤을 때 1,300건이 10년 평균이니까 평균보다 조금 더 높구나. 조금 더 높구나 이래 볼 수 있고요. 다음 이제 경상남도 보고 부산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경남의 이제 거래량을 보면 자, 경남의 10년 평균은 3,200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286건 나누기 4. 그럼 821건이 보통인데 지금 1,072건이니까 이제 거래량이 좀 더 많구나. 사실 비율로 보면 서울보다 많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서울이 1,300, 대략 1,300 나누기 1,478 나누기 1,300 이러면 한 11%, 13% 정도 많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아까 경남은 800건이니까 1024 나누기 800 하면 한 28% 정도 많구나. 대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산도 비슷합니다. 부산도 보면 이제 3,200건이 경남 평균 거래량인데 부산 한번 볼게요. 부산의 거래량이 10년 평균을 보면 한 3,184건입니다. 그러면 자 3,184 나누기 4 하면 주간 거래량이 한 796건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10년 평균 주간 거래량을 보면 그러면 796인데 이번에 1,024니까 자 1,024 나누기 796이었나? 네, 이렇게 하면 한 28% 정도 많구나. 그러면 부산이 생각보다 거래량이 10년 평균 주간 거래보다는 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네, 리치님 반갑습니다. 임탁한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서 부산이 지금 불경기고 어떻게 보면 또 겨울인데 구정전인데 대비 생각보다 움직이네. 그리고 경남도 움직이고 비율로 보면 전체 건수는 서울이 많지만 비율로 보면 부산과 경남이 오히려 좀 더 많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상담을 했었었는데 지금 거래량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매물량이 어떻게 되고 전세가는 어떻게 되고 전세 매물량은 어떻고, 왜냐면 항상 임대 시장이 먼저 움직여줘야 하방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부산은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좋겠다. 우리는 이제 미리 아는 거지만 아마 3월에서 5월 사이에 봄철 이사철이 오면 그때 매스컴에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보다도. 자, 그리고 구별로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자, 부산은 결론은 이제 거래량이 평균보다는 한 20%대 이상 좀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불경기인데도, 그러니까 계절적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인다라는 거는 성수기가 나오면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별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부산 진구가 이제 143건으로 1위입니다. 1등. 그다음에 해운대구가 136건으로 2등이고요. 남구가 98건으로 3등. 연제구가 4등입니다. 이제 동래구가 약간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이제 몇이고 1, 2, 3, 4, 5, 6, 7입니다. 7위. 동래구가 인구도 많은데도 이제 7입니다. 연제구 인구가 동래구보다 작거든요. 근데도 4등이고, 이거는 뭐냐면 동래구가 그러면 빠지냐, 그게 아니라 동래구가 가격이 먼저 오르면서 지금은 이제 동래구가 좀 비싼 것 같아 하면서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동래구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장군이 동래구 바로 밑에 있네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사하고 북구가 좀 올라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보겠습니다.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9건입니다. 9건 1등. 자, 여기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그동안은 이제 DIL이 조금 투자금 대비 수익성이 좀 아깝다 이랬었거든요. 요거를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우리끼리만 아는 좀 비밀 공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거를 비공개로 바꿀 겁니다. 이 지금 라이브 영상을 멤버십 영상으로 바꿀 겁니다.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왜냐면 여러분들도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많은 강사님들이, 부동산 강사님들이 이제 강의계에선 제가 꽤 오래된 강사거든요. 그래서 제 거를 보고 자기 본인의 인사이트처럼 강의 자료 때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 유튜브인데도 불구하고 알려드리는 거고, 나중에는 이거를 좀 비공개 영상으로, 멤버십 영상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롯데캐슬 레전드랑 DIL이랑 얘가 거의 유사 입지단 말이에요. 유사 입지면 얘들은 이제 연식 보정을 해주면 이제 얘가 비싼지, DIL이 비싼지, 롯데캐슬이 비싼지, 혹은 어디가 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전드가 보면 이제 지금 9년차 아파트입니다. 9년차. 그리고 DIL이 27년에 들어옵니다. 그럼 1년 뒤에 들어오니까 이 두 아파트는 10년 차이가 납니다. 10년. 그리고 아파트는 1년에 2.5%씩 건물분이 감가가 됩니다. 2.5%. 그래가지고 10년이면 25%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이 두 아파트는. 그러면 레전드가 이제 보면 7억 9,333만 원이 평균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9333이 평균 가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DIL이 25% 비싸야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1.25 딱 하면 9억 9천이 이제 평균 DIL이 이제 9억 9천이 돼야 됩니다. 9억 9천. 근데 그 반면에 이게 호갱노노 시세가 안 맞겠지만 DIL이 8억 5천이에요. 그러면 얘가 저렴한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네이버 매물을 1차적으로 보면서, 자, 1차적으로 아파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롯데캐슬 레전드가 이거는 이제 전화 통화는 조금 필요한데, 자, 30평대를 찍어요. 30평대를 찍고, 자, 우리 잘 모른다 기준으로 30평대를 찍고요. 다음에 이제 가격을 이제 필터링을 합니다. 제일 못난이가 이제 저층 제일 못난이가 7억이잖아요. 현재 시세가. 그러면 이제 7억에 7 곱하기 7억 곱하기 1.25 하면 8억 7,500. 그러면 DIL 제일 못난이, 84 타입 제일 못난이가 8억 7,500 하면 되겠다. 제일 못난이는 8억 7,500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비싼 거 있죠. 비싼 거. 그럼 레전드가 제일 비싼 게 약간 높은 순으로 보고 한 9억 3천 9억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레전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구에
레전드의 실거래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실거래가를 이래 보면 9억은 좀 혹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제가 즉석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보는 겁니다. 33평 최근 실가가 이제 8억 3천이 제일 비싸게 거래됐고 34평 기준으로는 8억 1,700 예, 8억 정도가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8억 3천이 제일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A급인지를 봐야 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한 8억 5천이 A급이라고 합시다. 그럼 8억 5천 곱하기 1.25 0.25 하면 한 10억 5천 정도. 예. 그러면 이제 DIL의 제일 A급은 한 10억 5천 정도까지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럼 분양가에서 빼주면 이제 프리미엄이 남겠죠. 그래서 내가 DIL을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지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래 보면 과거에는 이제 DIL 대비 DIL에 내가 P를 주고 샀을 때 대비 롯데캐슬 레전드나 아니면 입지의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대비 얘가 조금 비싼 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투자라면 돈이 다 있다면 현재 돈이 다 있다면 레전드를 보거나 대연 혁신을 봐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내가 계약금 5% 플러스 프리미엄을 P를 주고 사고 나중에 이제 3, 4년 뒤에 그 과거 발언이니까 과거에 이제 발언이고 이제 P가 나중에 잔금이 된다면 DII를 보는 게 낫다. 근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DII를 보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반면에 롯데캐슬 레전드나 대연 힐스테이트가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DIL이 매력이 있어 져버린 겁니다. 지금은. 예.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 앞으로 들어갈 베뉴브나 남천 서밋이나 센텀 르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서 저평가된 거를 사는 게 투자적으로는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데캐슬 레전드와 DIL 살펴봤고요. 다음 이편한 세상 금정산이 8건으로 이제 2위입니다. 이편한 세상 금정산. 야, 이편한 세상 금정산. 와. 여기가 분양 전환이 된 건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는 아니다 보니까 예, 이게 거래가 최근에 일어났네요. 그래서 4억대 아파트가 이제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구나. 야, 네. 그 다음에 정관의 동일 스위트 3차가 또 이제 8건으로 3위입니다. 동일 스위트 3차. 자, 동일 스위트 정관의 동일 스위트 3차. 여기도 정관의 중심은 여기인데 이쪽에 좀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한 2억 후반, 2억대 아파트가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 이 아파트가 이제 거래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지 협성 휴포레가 8건으로 4위. 근데 이게 공동 2위입니다. 네. 명지 협성 휴포레. 휴포레. 요것도 이제 가성비 입지지 대장급은 아니거든요. 이제 가성비 입지까지도 거래가 퍼지고 있습니다. 시세는 아직까지는 크게 오른 걸로는 안 보이고요. 이제 거의 바닥 다지면서 수요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장이 오르다 보니까 따라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대연 프루지오 클라센트도 대연동의 이제 가성비 아파트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자, 대연 프루지오 클라센트. 대연 프루지오 클라센트도 이제 입주장이 돌아오는 2년차가 끝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도 저는 대연동에서 나름 그래도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을 탈 수 있는 아파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대연 힐스테이트 연산. 약간 연양 라인의 끝자락. 힐스테이트 연산. 약간 이제 요 앞동은 이제 당연히 좋고 여기는 이제 좀 가성비로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요 아파트도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힐스테이트 연산 7건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에 있는 사만 골든뷰 에듀 스테이션. 요거에 이제 7건. 그 다음에 레미안 어반파크가 7건으로 8위. 대연파크 프루지오가 이제 6건으로 6위. 제가 5억대 아파트 추천 많이 했던 아파트죠. 함영동의 대림타운도 이제 6건. 이래 보면, 야,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프리지오 클라센트를 제외하고서는 3, 4, 5억, 6억대 아파트가 주로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 보면 거의 3, 4, 5, 6, 7, 8억대 아파트가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중급지에서 상급지, 중상급지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고, 혹은 약간 하급은 아니고 중하급지가 또 거래가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급지가 좋은 1, 2급지 시장에서 2, 3, 4급지 시장에 거래가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에 전반적으로 거래가 조금씩 퍼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머지는 이제 좀 셀프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10위까지 봤습니다. 부산에 3억대, 4억대, 5억대, 6억대, 7억대, 8억대, 9억, 10억, 11억, 12억 그 이상 해가지고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 이거는 유튜브 멤버십 전용입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훨씬 저렴하게 들으실 수도 있고, 이 영상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엑셀 파일과 아파트 리스트 PDF도 수록해 놨습니다.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됩니다.